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제 장례식까지 끝났습니다. 가회동에 있는 서울시장 공관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서울시장 공관에는 강란희 씨,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부인과 박원순 시장 두 부부만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남은 영국에 유학 중이고 장녀는 분가해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은 서울시장 공관을 나가는 이 강란희 씨는 집을 어떻게 구할까 뭐 이런 겁니다. 자, 언론들이 짓궂기는 한가 봅니다. 동아일보가 이것을 취재했습니다. 자,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이 가회동 시장 공관, 다음 선거에서 새로운 서울시장이 뽑힐 때까지 집은 비어있게 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서울시장이 유고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유고 상태가 됐을 때 서울시장 공관을 뭐 나가야 하느냐, 있어도 되느냐, 이런 데 대한 법적 문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나가야겠죠. 왜? 서울시장이 아닌데 서울시장 유족들이 그곳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가회동 이 저택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되기 직전에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서울 방배동의 아파트 61평형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가족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딸도 결혼하지 않았고 주신 씨도 결혼하지 않았을 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시장 공간을 나서려는 박란희 씨, 황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좀 연민도 느낍니다. 어디서 집을 구해야 합니까?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갑자기 이 가세가 몰락해서 큰 주택에 살다가 집을 나갈 때, 뭐 작은 집으로 갈 때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박란희 씨는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의 재산 상태는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빚만 6억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7억 원 정도의 빚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집을 구해나갈까요? 딸이나 아들 집에 가도 사실은 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박란희 씨는 새로운 집을 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에 당선되기 직전에 당시도 빚만 3억 원이 넘었는데 그 큰 서울 방배동의 강남의 61평 아파트에 살았을까요? 자, 그렇게 살다가 서울시장이 되고 당시는 해화동에 서울시장 공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그 뒤 지금의 가회동 공간에 오기까지 남부를 것 없이 살다가 이제 새로운 집을 어디에 구할까요? 이런 관심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가족들의 이 삶,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당시 박원순 시장이 이 선거에 나왔을 때 나경원 후보랑 붙었습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이 비판받은 것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빚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강남의 이런 대형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자, 당시 부인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부인은 사업체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급차를 탔다, 이런 건데요. 등록된 것만 해도 과거에는 박원순 시장 측이 체어맨을 탔고 지금도 부인 강란희 씨 소유로 제네시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빚만 7억 원이 있는 집치고는 조금 차가 좋죠. 자,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박원순 후보는 방배동 아파트 61평형 201제곱미터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박원순 시장이 내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진은 책만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욕심부리다가 부인 기절한 사연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원순 후보의 그 방배동 이 대형 아파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정도입니다. 당시 이러니 지금 이 아파트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아파트가 됐을 겁니다. 61평형입니다. 빚만 3억쯤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큰 아파트를 강남에 산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때 박원순 시장은 책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큰 집에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북에도 아파트가 많은데 왜 굳이 강남의 방배동에 있을까요? 시민운동가의 삶과 걸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이 당시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때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변호사를 7, 8년 할 때는 돈을 벌었다. 1995년부터 변호사를 그만두면서 집을 팔고 전세로 갔고 전세 보전금이 계속 줄어서 지금은 1억 보전금이 있다. 나는 이런 것이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면서 가난해진 상황을 오히려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니, 일반인들의 경우는 빚이 늘면 빚부터 갚습니다. 자녀 뭐 해외 유학 보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대 보내고, 아니 빚부터 갚죠. 다른 집은 이렇게 빚이 많으면 자녀들이 대학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씀씀이가 크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굳이 이런 보증금 1억에 월세 250만 원, 당시 월세 250만 원, 대단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 박원순 시장이 비판을 받았던 건 이겁니다. 강남에 살지 않고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길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강북 가면 어떠냐 물어보니까, 강남에서도 내가 본래는 압구정동 살다가 반포 살다가 지금은 방배동에 살고 있고 계속 밀려나는 단계다. 이사를 갈 수도 있지만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아내 사업처가 그쪽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때 밀려갔다는 말이 정말 서민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 압구정동 살다가 반포 살다가 방배동 사는 게 밀려 산다면 강북 사는 서민들, 서울 시민들은 뭡니까? 그런데도 서울 시민들은 박원순을 서울시장으로 뽑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중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강난희 씨는 집을 과거처럼 방배동에 61평형 또 이런 큰 아파트로 갈까요? 품위유지 이런 게 필요할 테지만 지금 그 정도로 생활 사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자,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보면 박원순 시장은 마이너스 6억 9,091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마이너스 6억 9,091만 원.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빚만 지금 6억 9,091만 원입니다. 고향 창녕에 본인 명의 토지를 갖고 있고 7,596만 원. 배우자 강난희 씨 명의로 2014년식 제네시스 2,878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4,746만 원. 본인 명의의 예금은 3,708만 원. 자, 지난해보다 93만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채무는 배우자 몫을 합쳐서 8억 4,311만 원. 채무가 8억 4,311만 원입니다. 집은 없습니다. 종로구 가회동 공간에 그동안 살았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야, 이거 뭐 본인 배우자 장녀 명의의 예금이 친구한 게 4,746만 원이면 이 돈으로 집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빚을 내겠죠. 그러면 지금 6억 9천만 원대인데 또 더 늘어나겠네요. 아무튼 상당히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일반 서민은 꿈도 못 꿉니다. 빚이 7억인데 또 빚을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빚 독촉도 안 합니까? 자, 이 서울시 장례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금 부인 강난희 씨와 유가족들은 이사를 위해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규정에는 시장 거리 시 공간을 비워야 하는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가능하면 빨리 비워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본인 귀책 사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추행 의혹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면 빨리
시장 공간을 비우는 게 맞겠죠. 자, 유가족들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빠르게 이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게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공간은 시정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유가족도 공간에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어디로 이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박원순 시장 원래 해화동 시장 공간에 있다가 2015년 2월 은평구 공간을 있다가 종로구 가해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간을 이전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해화동 공간을 썼지만 이게 서울 성곽 보존을 위해서 비웠습니다. 은평 뉴타운에 임시로 거주하다가 가해동 공간으로 거처를 옮긴 겁니다. 자, 서정엽 행정 1부시장 권한대행이지만 이 공간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답니다. 시장의 인적 물적 자원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정엽 부시장은 이 공간도 쓸 수 없지만 박원순 시장의 집무실 문제의 6층 시장 집무실도 쓸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본인이 근무하던 부시장실을 쓰게 됩니다. 자, 이제 강난희 씨는 집을 구해 이사를 가겠지만 참 좀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원순 시장은 참 미스테리입니다. 자, 박 시장은 떠났고 유가족들이 따는 그 큰 빚, 참 희한한 삶이죠. 이렇게도 살 수 있나? 서민들은 이렇게 큰 빚을 지면 빚부터 갚는데, 자, 이 고인의 유산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